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한참을 떠 있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물만 내려가면 같이 없어져야 할 거품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 대부분은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서십니다. 오늘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눈두덩이 조금 부어있고 양말을 벗었더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에 다시 오실 땐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신장은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는 쓰리다고 말하고 허리는 쑤신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모으고 몸속 균형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성실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참고 버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는 버틸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서야 검사 수치로 드러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분들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픈 데가 없었는데요. 평소에 병원 갈 일도 없었는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아픈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신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망가지고 눈에 띄는 증상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변 거품이나 얼굴 붓기 같은 작은 신호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어느 날 뚝 하고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안쪽에서는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터는 정직합니다. 쌓인 만큼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빨라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그 부담이 가장 먼저 몰리는 곳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렸다면 아직 손을 놓을 단계는 아닙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긴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지켜주는 데는 생각보다 잘 반응합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천천히 마시고 조금 일찍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식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 중에 소변 거품이나 붓기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한 번쯤 같이 나눠볼 만합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지만 지키는 방법도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고 그래서 미리 알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신호들이 왜 생겼는지 곰곰이 따라가 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큰 병을 앓은 적도 없고 갑자기 쓰러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던 생활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엔 국 한 그릇, 김치 몇 젓가락, 점심엔 찌개, 반찬 몇 가지, 저녁엔 간단히 국물 있는 음식이나 면 한 그릇.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밥 먹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염분이 많아질수록 찌꺼기가 늘어날수록 신장은 더 세게,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이어지면 결국 버거워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픈 데가 없고 바로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생활을 바꿀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 사이 신장은
계속 참고 계속 버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던 것들이 이제는 며칠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신장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잠을 설쳤나 보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붙입니다. 신장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표시를 안 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보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입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이건 신장에겐 꽤 큰 부담입니다. 신장은 조금씩 나눠서 처리하는데 익숙한 장기입니다.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필터는 순식간에 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쑤시면 하나, 허리가 불편하면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주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가끔 정말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면 신장은 조용히 손상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신장을 지치게 한 건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진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과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바꿔야 하지?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장을 더 강하게 만들려 하기보다 신장이 덜 힘들게 사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됩니다. 그 변화는 먹는 것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먹는 이야기로 생각이 옮겨가면 대부분은 뭘 더 먹어야 할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몸에 좋다는 것, 힘을 준다는 것, 보양이 된다는 것. 하지만 신장에 대해서는 이 생각이 자주 반대로 작용합니다. 신장은 힘을 더 주면 오히려 먼저 지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무엇을 더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였습니다.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차이를 만들어낸 건 아주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약처럼 확 느껴지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나서 몸이 조용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기름기 많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속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이 음식의 역할은 신장을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신장이 괜히 애쓰지 않게 뒤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염분이 많을수록, 찌꺼기가 많을수록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앞에서 정리해주면 신장은 그만큼 숨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매번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주 소량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아침에 손이 덜 붓더라고요.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빨리 사라져요. 이게 신장이 조금 편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었습니다. 불 위에 오래 올리거나 센 불로 조리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신장은 자극에 약합니다. 부드럽게, 조용하게, 몸에 스며들게 쓰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요리의 중심이 아니라 마무리에 가깝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 위에 살짝 더하는 정도, 이 정도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도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 음식이 다른 음식들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좋다고 먹으면 다른 걸 줄여야 하는데 이 음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 첫 단계로 가장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이 이어집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몸 안에 이미 쌓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분들 중에는 이 지점에서 변화가 더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필요했던 건 덜어내는 음식이 아니라 안에서 정리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몸 안에
이미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 일은 신장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그 노폐물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리 성실한 신장도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활을 조금 바꿨는데도 생각만큼 몸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붓기는 여전하고 피로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자주 떠오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문제는 잘못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많은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부담을 줄여줘도 안에 쌓인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역할을 하는 음식은 조금 다릅니다.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 안을 조용히 정리해 주는 쪽입니다. 이 음식은 먹고 나서 바로 뭔가 느껴지기보다는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엔 아침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고 낮에 멍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몸이 덜 붓고 잠에서 조금 더 개운하게 깨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확 띄지 않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몸 안이 찌꺼기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이 특징은 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고 향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속에 부담도 적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큰 접시가 아니라 작은 접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다고 오래 끓이거나 푹 익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역할은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음식으로 남습니다. 신장은 섬세합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도움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살짝만 다뤄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숨만 죽일 정도, 씹기 편할 정도,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먹은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덜 무겁더라고요.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아요. 이 말은 신장이 혼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고 안에서 정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신장은 조금 숨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생각이 옮겨갑니다. 그럼 신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흐름은 뭘까? 오래 지켜보면 결국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피가 너무 세게 흐르는 쪽, 그리고 피가 너무 끈적해지는 쪽, 이 두 흐름이 겹칠 때 신장은 가장 빨리 지쳐갑니다. 피가 너무 세게 흐르거나 너무 끈적해질 때 신장은 가장 먼저 버거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신장 안쪽에서는 아주 가는 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 두 흐름은 대부분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 옵니다. 혈압이 오를 때 혈당도 같이 흔들리고 혈당이 흔들릴 때 혈액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상태가 몇 년만 지속돼도 신장은 확실히 지칩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딱 하나의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피를 세게 만들지도 않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흐름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이 음식은 약처럼 즉각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게 맞나 싶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줄고 아침에 입안이 덜 마릅니다. 몸이 물기를 예전보다 잘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변색이 조금 더 맑아지고 거품도 전보다 차분해집니다. 이건 신장이 피를 덜 무리해서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식탁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장을 돕는 역할은 사라지고 그저 자극적인 재료로 남습니다. 이 음식은 다루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조금 다듬고 조금 기다리고 몸에
부담이 없게 들여보내는 것, 이게 신장을 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진짜 힘은 양이 아니라 빈도였습니다. 많이 먹는 날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날들이 신장에는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 챙기는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스치듯 곁에 있는 음식. 그렇게 쓰인 분들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예전처럼 확 가라앉지는 않아요. 이 말은 신장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신장 관리에서 이 변화는 아주 큽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신장은 무언가를 더 밀어 넣어서 살리는 장기가 아니라 흐름을 정리해줘서 지키는 장기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이 흐름을 거스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생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 무심코 해온 습관들이 신장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생활 이야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신장을 다시 지치게 만드는 순간들은 대부분 아주 사소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국물부터 몇 숟갈 뜨는 순간, 점심에 반찬이 짜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는 순간, 저녁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간단히 국수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순간, 그때마다 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표시도 안 냅니다. 그저 그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기억합니다. 어떤 날 얼마나 짰는지, 어떤 날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자주 무리했는지. 또 하나 많이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할 때 약부터 찾는 습관입니다. 무릎이 쑤시면 하나, 허리가 뻐근하면 하나, 머리가 묵직하면 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말과 함께 넘어가는 순간들. 가끔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끔이 자주가 되면 신장은 조용히 상처를 입습니다. 이건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장이 그걸 처리해야 하는 장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참았다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이 방식은 신장에겐 꽤 거친 방식입니다. 신장은 조금씩 나눠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장기입니다. 한꺼번에 몰아넣으면 필터는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입니다. 밤이 조금 늦어지는 날이 계속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늦게 먹고 늦게 자고 잠이 얕아지면 아침 붓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기운이 없어서 그래. 신장을 떠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늘 뒤로 밀립니다.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날 때까지.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신장을 망가뜨린 건 특별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익숙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도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를 완전히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국물 한 숟갈 덜 먹는 것,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 오늘은 조금 일찍 불 끄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장에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띄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방향이 바뀌는 쪽으로. 이쯤 되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럼 내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장은 느낌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게 신호를 주지 않아서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미룹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나중에 한번 보지 뭐. 하지만 신장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위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자주 붓는지,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지, 소변 거품이 자주 보이는지, 밤에 화장실을 한 번 더 가게 됐는지,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몇 주 이상 겹쳐 있다면 신장은 조금 지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없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은 상당히 참다가 마지막에야 수치로 드러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피 한 번, 소변 한 번, 이 두 가지만으로도 신장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는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혈압이나 혈당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면 조금 더 자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병을 찾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한 확인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렇게 가도 되겠구나.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이걸 미리 아는 것과 나중에 갑자기 알게 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진작 한번 볼 걸 그랬어요. 그 말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만드는 게 이 과정이 의미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검사를 계속 미루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걱정돼서 보자는 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지만 확인하는 일은 아주 조용하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이 앞으로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을 겁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아, 이건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느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느낌 틀리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 번에 기적처럼 되돌아오는 장기는 아니지만 방향을 바꾸면 분명히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 수는 없어도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부분 아주 작은 선택에서 갈립니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마신 물, 오늘 잠든 시간,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몇 년 뒤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는 대단한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국물 한 숟갈 덜 먹는 것부터, 내일은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부터, 그 다음 날은 잠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는 것부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꾼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몸이 확 좋아진 건 아닌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신장 관리에서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신장이 지금 속도로 버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오래 지켜본 분들, 아주 평범하게 생활을 이어가던 분들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조용히 건네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부모님이나 가족, 지인 한 사람이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말없이 함께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신장 문제는 누가 먼저 알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지쳐가지만 지키는 방법도 아주 소리 없이 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신장을 아껴 쓰는 쪽으로 살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